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 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 장마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강한 비가 내렸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제13호 태풍이죠. 링링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특히나 강한 비와 바람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더 큰 걱정이 되고 있죠. 이 현재 태풍은요, 타이완 타이페이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7일 오전쯤에 우리나라 목포 부근에 접근할 예정입니다. 태풍 중심부의 최대 풍속이 시속 126km에 달할 전망이고 강풍 반경은 350km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 강한 비바람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철저한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석 대목인데 주말까지 비와 또 태풍 소식이 이어져서 좀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의 상황은 어떤지 좀 먼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팟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본격적인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번 주는요, 이 추석 성수기를 맞이하면서 가장 분주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바로 본격적인 경매 전에 가락동의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명절에 찾는 선물 하면은요, 채소보다도 이제 과일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대한민국 대표 과일 하면은 제 옆에 있는 이 배입니다, 배. 와, 지금 상태를 좀 점검해 보면요, 굉장히 큼직큼직한 배가 반입되어 있고요. 이런 크나큰 배를 받는다면 받는 분들도 행복하겠죠. 그리고 배 옆에 항상 붙는 게 바로 이 사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요, 이 제 주먹하고 비교를 해봐도 정말 큼직큼직한 배가 반입되어 있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이 시기에 반입된 과일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선물용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품질 좋은 대과 위주가 가장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사과와 배 다음으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포도가 참 좋습니다. 지금 포도도 많이들 찾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각 중도매인 이제 매장마다 방문을 해보면 이렇게 포도가 꽤 많이 반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이죠. 복숭아 역시도요, 평소보다도 좀 큼직하게 좋은 복숭아 위주로 선별이 돼서 이렇게 선물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 가장 많이 찾는 선물은 어떤 걸까요? 우리 사장님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아이고, 아니 사장님, 예. 뭘 드셔서 이렇게 화장도 안 했는데 얼굴에서 이렇게 광이 나요? 과일, 사과, 배, 뭐 포도 이런 거요. 역시, 아니 이 돈을 안 내고 마음껏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예, 저는 제일 부러워요,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자, 제가 지금 이 품질들을 살짝 점검을 해봤는데 역시 명절 선물답게 대과 위주로 큼직큼직한 과일들이 많이 반입이 됐거든요. 예. 주로 요즘에 어떤 선물들을 좀 많이 찾고 있나요? 사과하고 배, 그리고 또 이제 택배는 못 보내니까 복숭아 나가고, 네. 샤인머스켓 나가고. 샤인머스켓 한 송이 좀 보여주세요. 와, 진짜 요즘에는요, 여기 있네요. 정말 큼직큼직하니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데
요 포도 중에서도 샤인머스켓을 찾는 비중이 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맞죠? 전반적으로 이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은 가격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샤인은 작년이랑 비슷하고요. 네, 사과랑 배는요? 사과 배는 약간 떨어졌고. 네, 그래서 좀 네. 저렴하게 사과 배를 작년보다도 좀 비교를 해보자면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명절 준비를 좀 분주한 모습인데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명절 준비 여기서 하시라고 좀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네. 명절 준비 저희가 서울청과 서울상해로 오세요. 덤으로 많이 챙겨주실 거죠?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싱싱하고 좋은 물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반입되는 과일은요. 아무쪼록 좀 큼직하고 선별을 좀 잘해서 올려 보내주셔야지 좋은 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확실히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과일들이 정말 좀 그러니까요. 크고요. 또 네.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자, 추석도 추석이지만 지금 시기가 사실 농작물이 익어가는 시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시기에 비와 태풍 소식으로 농가에서는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대비 철저히 하셔서 좀 피해를 최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상 상황을 고려한 출하 전략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추석 수급 중점 관리 품목이죠. 무와 배추 그리고 사과입니다. 9월 4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2,430톤, 과일과채 1,167톤, 일반 채소 5,369톤 반입됐습니다. 총 8,967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392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취나물 반입 물량 5.5톤 정도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5톤 정도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0.4톤, 0.5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6,780원입니다. 최고가 19,500원, 최저가는 16,0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21,000원대 시세 오늘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5,103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면요. 8월 29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4,362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을 형성했는데 그 이후에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9월 2일 25,000원대까지도 상승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다시 좀 떨어지고 있죠. 오늘 가격 2만 원 아래까지 하락하면서 16,78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도 보겠습니다. 378.6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392.6톤 들어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14톤 정도 줄었습니다. 쪽파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39,385원, 최고가 43,000원, 최저가는 37,000원이고요. 오늘 평균가 39,385원입니다. 어제는 43,013원이었죠. 어제보다 3,628원 더 줄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9월 1일 때까지는 좀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24,165원에 낙찰이 됐었는데요. 9월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탔고요. 어제 같은 경우 43,000원대까지도 시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39,38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생고추입니다. 171.3톤 반입됐네요. 어제 210.7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39.45톤 줄었습니다. 청양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59,006원, 최고가는 55,000원, 최저가는 45,000원을 형성했습니다. 어제 41,0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네요. 9,753원 오르면서 오늘 평균가는 59,006원입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좀 보면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8월 31일이 37,309원이었는데 9월 1일 첫 시작부터 조금씩 오르더니 어제 기점으로 조금 더 많이 올라줬습니다. 오늘 가격 5만 원대입니다. 네, 계속해서 부추도 보시죠. 90.21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93.31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단 3톤 정도 줄었습니다. 부추 500g 상품 기준 평균가 920원이네요. 최고가는 1,300원, 최저가는 850원입니다. 네, 어제 1,077원, 오늘은 920원이네요. 어제보다 157원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좀 보면 최고가 8월 29일이 1,800원으로 이견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8월 30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9월 접어들면서 다시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가격 1,3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8월 6일부터 10일 전까지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낮았습니다. 지난해 시세가 더 높았는데요. 지금 12일 기점부터 다시 좀 소폭 올라주면서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좀 더 높게 형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좀 다시 또 뒤바뀌었죠. 계속해서 부터 16일부터 9월 4일 오늘까지 좀 하락 흐름을 걷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 28일 때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좀 격차가 벌어졌고요. 오늘 가격은 920원인데 지난해보다 좀 많이 떨어진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1,05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여주시가 가장 높네요. 81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추석 수급 중점 관리 품목이죠. 무와 배추 경락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무부터 보겠습니다. 657.8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690.5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줄었습니다. 32.72톤 더 적게 반입됐네요. 네, 무 20kg 상품 기준 평가가 14,272원입니다. 최고가 15,600원, 최저가는 13,0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14,000원대인데 어제는 11,000원대 시세였습니다. 어제보다 2,589원 더 오른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봐야겠죠. 9월 1일 때 약간 좀 소폭 떨어지나 싶었습니다. 2일 가격이 1,300원으로 이기간 중 가장 낮았었는데요. 그래도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오늘은 15,600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난해와 또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무상황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 기간 중에 지난해 같은 경우 한 36,000원까지도 시세가 높게 나타내긴 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시세 6,000원대, 7,000원대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8월 28일 기점부터 조금씩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격은 14,272원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무 강원 평창군 12,471원에 낙찰됐네요. 강원 강릉시는 1065원이고요. 강원 홍천군 1,81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16,800원, 평균가는 12,471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배추도 보시죠. 589.4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63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줄었죠. 49.61톤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5,776원, 최고가 2만 원, 최저가는 12,800원에 거래됐고요. 자, 어제 11,095원이었습니다. 오늘 가격이 지금 15,776원인데요. 어제보다 오른 시세가 되겠습니다. 등락가 보시면 4,681원 더 오른 평균가입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초반대까지는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8월 30일 가격이 1,800원이었는데요. 그러다가 9월 접어들면서 조금씩 소폭 오르기 시작했고요. 어제 기점으로 한 번 더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2만 원입니다. 자,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역시나 지난해 그래프가 되겠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배추도 지금 오늘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22,000원대 시세, 지난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22,000원대까지는 오르지도 못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7,000원, 5,000원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 24일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요. 28일 기점으로 9월 접어들면서 조금씩 가격이 그래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가격 15,776원이고요. 지난해보다 오늘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배추 강원 강릉시 11,400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태백시는 13,636원이고요. 네, 강원 정선군 1,495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산지별로 봐야겠죠. 자, 삼척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22,800원, 평균가는 16,60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무, 배추, 도매가도 어떻게 형성됐는지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 바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품목은 무입니다. 오늘 전국 평균 가격이 12,800원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11,200원을 형성했습니다. 오늘 가격이 어제보다 1,600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부산이 13,000원, 대구, 광주 12,000원, 대전이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가 한 2,000원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고요. 광주와 대전이 지금 1,000원 정도 어제보다 오른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평년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년 전국 평균 가격 19,180원입니다. 6,380원 정도 낮은 가격이 되겠는데요. 오늘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봤을 때도 오늘 가격이 평년보다는 낮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8,000원, 대구가 가장 낮은 좀 하락률을 좀 많이 떨어졌는데요. 8,000원 떨어지면서 오늘 가격이 12,000원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계속해서 배추는 또 어떻게 도매가가 형성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 평균 오늘 가격 12,600원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 11,400원이었습니다. 1,200원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는데요. 서울은 15,000원, 부산, 대구 11,000원, 광주는 12,000원, 대전은 1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어제 가격과 비교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4,000원 정도 오르면서 오늘 가격 15,000원이고요. 부산, 대전은 같은 가격, 그리고 대구와 광주가 한 1,000원 정도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평년과는 어떤 상황일까요?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전국 평균 가격 15,295원이었습니다. 오늘 가격이 한 2,695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모두 지금 3,000원에서 한 4,000원, 2,000원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만이 427원 정도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요. 배추와 무 상황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가락동에서 살펴볼 농산물, 한국인 밥상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배추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추석 성수품답게요. 지금 한켠에 보시는 것처럼요. 각 트럭마다 이게 10톤들의 트럭인데요. 산처럼 쌓여있는 우리 배추 반입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양의 반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큼직큼직하고 참 탐스러운 배추들이 이렇게 반입이 되어 있거든요. 자, 좀 더 자세한 경매 상황은요. 우리 경매사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 네. 아니 정말 많아요. 네. 많이 들어왔어. 양이 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산지 지금 태풍 닝닝 영향 때문에 사실은 산지 비가 굉장히 많이 온데도 불구하고요. 추석 성수기 앞두고 해서 작업량들은 지금 많이 꾸준히 지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사실 지금 가장 좀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뒤늦은 태풍 소식이에요. 네, 저도 맞습니다. 이제 가락동 도착하기 전에 계속해서 이제 날씨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네. 태풍 이름은 링링입니다. 네. 링링인데 이게 지금 링링이 귀여운 링링이 아니고 그러게요. 이게 요즘 무시무시한 링링이에요. 아무쪼록 좀 우리 산지 좀 큰 피해가 없도록 지금 그럴 수 잘 있겠어요. 그냥 네.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가장 큰데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태풍이 불면은 네. 우리 배추에 가장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그 태풍이 불게 되면 그 집중호우가 지금 내리기 때문에요. 이 배추 자체 이제 수분 함량이 그 거의 99%가 배추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물로 인한 그 배추 짓무른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동반되는 어떤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상품성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 가장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요. 이제 비로 인해서 배추의 네. 상품성이 저하되는 네,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좀 우리 배추만큼은요. 워낙 중요한 채소 중에 하나이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명절에 또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들 온다고 새김치들 막 담그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묵은지 조금 질리고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좀 배추 수요가 늘어나는데 품질 좋은 좀 배추들을 만나야 되는데 비 때문에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추석 성수기답게 말 그대로 우리 배추의 경매 상황은 좀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일단은 그 추석 성수기 앞두고서요. 일단은 그 이제 그 중소형 그 마트라든가 이런 세일 형상들이 많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문량 자체가 크게 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그 가격대가 굉장히 좀 많이 오르면서도 굉장히 활발한 소비 형태를 보였습니다. 아유,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한동안요
일단요 배추 분위기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좋았어요. 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좀 걱정을 꽤 많이 했던 작물 중에 하나인데 뭐 추석 성수품답게 네. 지금 좋은 경매 분위기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양이 지금 본 것처럼요 꽤 많이 늘어났거든요. 네. 네, 어느 정도 지금 반입된 상황인가요? 지금 전날하고 비슷하긴 한데요. 그것은 이제 태풍 닝닝 때문에 사실은 산지 그 작업 여건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날과 비슷한 59대가 반입됐고요. 그다음에 작년 기준에서 그 동기간 그 일주일 전 그 동기간 일평균 보니까 한 770톤 정도가 들어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30톤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물량 감소 효과가 조금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최근에 계속 상품성이 떨어지는 물건들이 시장에 출하되면서 시세가 낮거나 그다음에 뭐 판매가 안 되는 그런 형태가 좀 일부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들이 김치 공장이라든가 이제 그 지방 시장으로 분산이 되면서 물량 자체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오늘 반입량만 좀 점검을 해봐도 이제 10톤 차량이 지금 59대. 네. 예, 맞죠. 59대 지금 반입이 됐고요. 뭐 지난해하고 좀 비교를 해봐도 양이 좀 줄어 있는 상황인 네. 거죠. 그래서 좀 양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는 게 가장 큰 원인 이유 뭐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도 좀 언급을 했지만 이제 최근에 지금 상품성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배추 소비 자체가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추석 성수기 앞서서 사실은 그 김치 수요가 좀 늘면서 좀 배추가 지금 좋은 것들 위주로는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좀 있었고요. 품위가 낮은 것들이 좀 시세가 없다 보니까 그 물량 위주로 사실은 분산이 되거나 김치 공장으로 반출이 되거나 뭐 이런 형태로 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조절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지금 짚어주신 대로 이제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소비 부분이 좀 예, 약한 예, 것도 예. 있었고요. 또 품질이 좀 낮은 배추들이 이제 빠지면서 네, 이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배추 가격입니다. 산지에 예. 계신 분들, 아이고 그래서 오늘 배추 경락가 얼마 형성했나요?라고 많이들 묻고 계신데요. 네. 좀 시원하게 좀 공개해 주시죠. 네. 전날 상품 시세가 11,300원에 거래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지금 소비 자체도 활발했고 그다음에 중도매 거래처 수요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전날보다 무려 33%가 증가한 16,90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6,900원. 예. 와, 얼마 전에 저희 만났을 때보다 시세가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고 지난해하고 시세 예. 차이를 좀 어느 정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일까요? 지난해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사실은 좀 낮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최근 그 어제 같은 시세 기준을 봤을 때는 네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다. 네. 지금 현재 좀 요 정도 시세면요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래도 좀 힘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석 성수기 앞두고서는 항상 우리가 그 김장철하고 추석 성수기는 항상 소비 자체가 좀 활발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그 가격 자체도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유 좋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만큼 네. 산지 분위기 역시 좀 좋지 않나 싶은데 네. 지금 현재는 어때요? 네. 지금 산지 분위기는 사실 그 상품성이 낮은 것들이 좀 원체 많다 보니까요. 상품성 좋은 물건을 갖고 있는 그 포즈를 갖고 있는 네네. 그 유통이라든가 농가분들께서는 향후에 어떤 기대 효과는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앞으로 사실 좀 점점 주 후반으로 갈수록 좀 기대가 높으실 것 네. 같아요. 좀 시세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반입되는 품질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까 보면서 좀 들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큼직큼직한 배추가 지금 예, 들어와 있는데 네. 전반적인 유식의 품질은 좀 어떤 상태예요? 일단은 이제 그 김장 성수기 앞서서는 이제 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새김치를 닮아서 또 우리 또 가족들한테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속 예피가 좀 이렇게 청립이 좋고요. 그다음에 쪼기시면 와, 예, 세로로 좀 보여주세요. 정말 속결이, 예, 꽉 찼어요. 네. 예. 예. 이런 배추 위주로 해서 상품성 우수한 물량들은 어떤 가격 지지가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한눈에 봐도요. 좀 이렇게 세로로 보여주시면은 네. 어머 속이 꽉 들어찬 게 네. 예, 정말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이렇게 좀 한눈에 봐도 좀 중도메인들이 좀 선호하는 배추의 특징들은 좀 어떤 부분들을 좀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배추 자체가 이제 좀 꽉 차야 되고요. 최근에 올해 이제 좀 상품성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을 언급하다 보면 이제 속 결구들이 좀 결구력들이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속이 꼬인 현상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이 좀 눌러봤을 때 꽉 차는 어떤 느낌을 갖는 그런 배추가 선호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절개를 했을 때 속결이 이렇게 곧은 상태의 어떤
그런 품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눈에 봐도요, 뭐 이거 배추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네. 아이고 정말 배추 좋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반입되는 배추들 그냥 봐도 네. 정말 뭐 큰 문제 없이 네, 예, 그렇습니다. 좋은 품질의 배추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산지에서는요, 지금 이 시기가 또 대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럼요. 산지에 계신 분들 한동안 배추 시세가 좀 뚝 떨어지면서 많은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우, 너무 대목을 힘들었어요. 좀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좀 전해주시면 제시세 받는데 더 큰 도움이 될까요, 김 배사님? 네. 어쨌든 시장에서 이제 그 요구하는 그 품질 상태가 일단 구가 크거나 그다음에 그 속 결구 상태가 좋은 거, 그다음에 그 적정 시기에 어떤 출하품을 출하를 해서 적정 가격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너무 과하게 결구돼서 속이 꼬이거나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하일수를 정확히 맞추고 그다음에 어떤 그 경매사들의 어떤 유대 관계를 통해서 시장 어떤 소비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파악한 상태에서 출하를 하시게 되면 아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배추 경매는 뭐 워낙 뭐 알아서 잘 해주시기 네. 때문에 좋은 배추 위주로 선별을 해주시면요, 이 명절에 또 제시세 반대 큰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배사님, 우리가 얼마 전에 배추 소비를 위해서 배추송 만들었잖아요. 예. 배추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배추 드세요. 김치 드세요. 박자가 아이고, 맞죠? 시작. 배추 드세요. 김치 드세요. 많이 많이. 네, 이상 배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고행서 경매사님 나오시면 거의 고정적으로 이제 배추송을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게 생각이 네. 드네요.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추석 성수품 채소죠. 무와 배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김정호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무와 배추 중에서 먼저 이제 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무 반입량과 시세 어떤 상황일까요? 9월 상순 가락시장 일평균 반입량이 약 729톤 정도 되는데요. 네. 이는 8월에 515톤과 비교하면 약 40%가 늘어난 양입니다. 9월 상순 평균 제 상품 가격이 대략 12,000원 선인데요. 네. 이는 이제 그 8월 가격이 8,335원이었으니까 그거보다 40%가 높고요. 평년 15,786원보다는 약 26%가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럼 지금 출하되고 있는 이 무의 주 출하 지역이 어딘지도 궁금하고요. 생육 상황 좀 괜찮습니까? 어떤가요? 지금 이제 강원도 고랭지 지역에서 주로 출하가 되는데 대체적인 산지는 평창, 강릉, 정선 그리고 이제 홍천 지역입니다. 네. 네.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이게 강우 문제로 8월 하순과 그리고 지금 9월 상순까지 품위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고요. 네. 다만 이제 추석 이후인 9월 중하순은 아직 어리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고랭지 배추 반입량과 시세는 또 어떤 상황인지 궁금하네요. 네, 9월 상순 고랭지 배추 반입량은 약 680톤 일평균인데요. 네. 이는 이제 그 8월 달에 그 527톤보다 약 30% 늘어났고요. 네네. 9월 상순 이제 평균 가격은 12,000원 선으로 그 8월 평균 가격이 7,001원입니다. 네. 이거보다 약 70% 정도 회복이 된 상태고 평년 가격이 11,664원인데 이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8월보다 지금 9월이 더 높은 가격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이 고랭지 배추 생육 상황과 생산량 지금 어떻게 좀 파악되고 있나요? 고랭지 배추 역시 생산 지역이 무랑 흡사하기 때문에요. 8월 하순, 9월 상순 출하분이 품위가 지금 많이 안 좋아서 작황이 안 좋아진 상태입니다. 예. 고랭지 배추 총 생산량은 약 40만 4천 톤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해랑 비슷한 수준이고 평년보다 약 2% 늘어난 수준입니다. 네. 그럼 이 추석 전후로의 무 배추 반입량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예, 그 추석 때는 이제 수요를 감안해서 추석 한 2주 전부터 반입 물량이 좀 계속 증가를 하다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수요가 감소가 되니까 산지 작업이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반입량은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반입량 변화를 최근 5년간 좀 분석을 해보면 그것 따른 가격은 추석 한 일주일 전부터 가격이 많이 높아진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올 추석 성수기의 무와 배추 시세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올해 추석이 좀 상당히 빠른데요. 이게 그렇죠. 2014년, 15년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네. 올해도 이제 추석까지는 전월, 그러니까 8월보다 가격이 좀 올라가다가 추석이 끝나면 다시 가격이 떨어지는 네. 그런 형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 추석을 맞아서 무, 배추 소비 상황은 또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전 농협하나교통 농산본부 채소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추석 대목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라는 네. 말이 이제 적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작업하고 계신가요? 지금 추석 명절 기간에 그 좋은 품질의 상품과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 지속적인 산지 점검하고 판매 동향 파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품질의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믿고 좀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추석 명절 성수품 중 대표 채소죠. 무, 배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평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현재 그 배추는 629톤으로 지난해 그 518톤 대비 21%, 무는 680톤으로 지난해 512톤 대비 33%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좀 많은 물량이 반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무와 배추, 자, 물량 대비해서 판매 상황은 지금 어떤가요? 올해 그 배추는 물량 대비 판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무는 반입 물량 대비 판매가 조금 그 부진한 편입니다. 네. 배추는 이제 뭐 겉절이나 다양한 음식에 활용도가 높지만 무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은 배추보다 좀 주춤하지만 제수용품으로서 추석 임박해서 매출이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뭐 가장 궁금한 부분이 시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해 추석과 좀 비교했을 때 올해 무와 배추 소비자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나요? 무는 20kg 박스 기준에서 올해 15,000원이고 지난해 22,000원 대비 32%가 하락하였고요. 배추는 3인만 기준 올해 25,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게 되면 무 가격이 많이 하락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명절에는 좀 온 가족이 모여서 이제 먹는 그런 농산물인 만큼 품질에 네. 좀 민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안성물류센터에 반입되고 있는 무와 배추 어느 지역에서 반입되고 있고 현재 품질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 농협 안성물류센터에 반입되는 무는 그 강원도 평창, 대관령, 강릉, 정선 등에서 반입되고 있고요. 배추는 강원도 강릉, 대관령, 태백 지역에서 주로 반입되고 있습니다. 네. 품질은 해당 산지 농협 APC에서 최상품만을 선별해서 저희 농협 안성물류센터로 입고되기 때문에 품질면은 우수한 편입니다. 뭐 추석 기간 동안 특히 선호도가 높은 무, 배추가 그럼 좀 따로 있나요? 어떤가요? 그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무, 배추의 품종을 선호하기보다는 그 일단 통이 좀 크고 뒷무림이나 병충해를 입지 않는 그 우수한 상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쁜 농산물을 찾는다라는 네, 그런 네. 말씀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농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유의해서 예쁜 농산물 골라서 잘 출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 계획이 있다면 어떤 행사가 좀 계획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죠. 저희 농협에서는 9월 6일부터 목요일입니다. 9월 6일부터 양파, 고사리, 도라지, 깐도란 등 시세 대비 20에서 30%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농협은 그 농가소득 5천만 원을 위해서 오늘도 굴절주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희 하나로마트의 농산물을 애용해 주신다면 저희는 큰 보람으로 여기고 내일도 힘차게 뛰겠습니다. 많은 애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통화 품질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통해서 좀 들었는데요. 무, 배추 상황만 보더라도 사실 올 추석 장바구니 물가는 가격 약세로 인해서 좀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소비자들께서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우리 농민들이 가격 약세의 그런 안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땀을 흘려서 정성껏 키운 농산물이 바로 이 무와 배추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무, 배추 농가들이 좀 힘낼 수 있게요. 올 추석 명절 때는 좀 김치도 또 담궈 보고요. 네. 그리고 뭐 탕도 많이 좀 끓여 드시고 묵국도 좀 많이 먹잖아요. 그렇습니다. 명절 때. 무, 배추 소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와 배추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박부터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67.5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98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자, 수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 1,58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고요. 어제는 7,600원대였는데 오늘은 10,000원 이상까지 평균가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2,941원, 어제보다 상승했네요. 자, 일주일 동안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주일 중에서 8월 29일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12,202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보이면서 9월 초, 9월 2일 가격 보시면 7,39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일 이후부터는 다시 좀 상승세로 돌아섰죠. 오늘 가격 보시면 10,000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41.8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8.86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하우스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7,984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23,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8,000원대, 오늘은 18,000원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평균가 어제보다 606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8월 29일 보시면 20,000원 위에 형성돼 있는 21,952원이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9월 접어서부터 좀 하락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2일부터는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가격 보시면 17,984원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반입 물량도 보시겠습니다. 오늘 356.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424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7.29톤 감소했습니다. 복숭아 황도입니다. 4.5kg 상품 기준 평균가 18,33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모두 18,000원대 기록하고 있는데요. 평균가 소폭 상승한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보다 224원 올랐네요.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큰 변화는 없지만 8월 29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았네요. 19,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9월 2일 보시면 22,000원까지 최고가가 올랐었고 이후에 어제는 좀 떨어졌지만 오늘 다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1,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보다 올해 그래프가 낮은 곳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 12일 때에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32,000원대까지 가격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래프를 보시면 8월 16일 보시면 23,000원대 가격이 가장 높은 가격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8월 20일 가격이 15,000원대로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그 간격은 많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8,338원으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2,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 충청북도가 23,000원, 충주시 영동군이 모두 20,000원대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가 중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네요. 16,39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301.9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40.5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4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포도 캠베럴리 품종 보겠습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1,51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4,000원, 최저가 9,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2,000원대 평균가였는데 오늘 11,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56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8월 29일 11,000원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9월 3일 어제 가격 12,000원을 넘어섰지만 오늘 다시 11,000원대 평균가로 돌아왔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캔베럴리 품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8월 20일 정도까지는 지난해와 올해 비슷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21일 때부터 좀 많이 갈렸습니다. 올해 가격이 하락하고요. 지난해 가격은 지금 8월 24일부터는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으면서 그 간격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가격 보시면 11,514원으로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낮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가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독보적으로 높네요. 35,00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평균가 중에서는 강화군이 가장 높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2,780원 이어서 화성시가 역시 만원대 1,195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토마토도 보겠습니다. 오늘 159.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84.4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대추 방울 토마토입니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1,820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5,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1,800원대, 오늘도 비슷한 가격 형성하고 있지만 소폭 좀 하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8원 떨어졌네요.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9일 가장 낮았습니다. 13,000원이고요. 그래프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요. 어제 형성됐던 15,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대추방울토마토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지금 올해 시세가 좀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그나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16일 기점으로 지난해는 상승, 또 올해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좀 간격이 벌어졌죠. 8월 28일 때의 간격이 좁아지나 싶더니 다시 지난해 가격 급격히 상승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11,820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평균가 15,815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추석 성수품이죠. 사과입니다. 사과 경매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입 물량 보시죠. 644.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94.9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0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사과 홍로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128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만 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6,000원대, 오늘은 24,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049원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함께 보시죠. 자, 8월 30일 보시면 33,26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 기록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9월 접어들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9월 2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24,128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8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올해 그래프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하지만 16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지난해 그래프가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가격은 지금 8월 20일에 45,000원대가 가장 높은 가격대였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8월 24일에 52,000원대가 가장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격은 벌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4,128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17,177원에 거래됐습니다. 경북 청송군은 23,184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충주시 15,00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송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75,000원, 평균가 23,184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전국 주요 시장 사과 도매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로 함께 보시죠.
자, 전국 평균가 보시면 오늘 44,8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는 43,0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800원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서울이 5,000원 상승한 45,000원, 부산과 대구 1,000원과 3,000원이 상승한 43,000원과 46,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전은 어제와 동일한 가격이네요. 45,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평균가 평년을 보시면 45,127원이었는데요. 전국 평년가보다 327원 오늘 가격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도 하락했네요. 서울 같은 경우는 4,633원 하락했고 부산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1,511원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구와 광주, 대전은 모두 상승했는데요. 특히 대구와 대전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2,000원 이상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광주는 111원이 상승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과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석 성수기 사과 반입량과 시세 좀 어떨까요? 9월 사과 출하량이 이제 생산량 증가로 전년보다 한 6% 많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이제 물량 증가와 또 이제 지금 대과의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세는 지난해보다 좀 낮아질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일평균 반입량은 약 600톤에서 700톤 사이가 되고 가격은 24,000원에서 27,000원 사이를 전망합니다. 네, 자,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 추석 성수기 사과 출하량 얼마나 좀 될까요? 지난해 대비해서 약 11% 정도 늘어난 77,000톤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네. 최근 강우가 좀 많은 편이고 또 네네. 대목 시기도 좀 짧은 편이라서 다소 유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추석 성수기 주 출하 지역은 어디고요? 또 그중에서 좀 최고가를 받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추석 성수기 상품이 홍로다 보니까요. 홍로의 주산지는 전북 장수, 충남 예산 그리고 이제 경북 문경 정도 되는데 네. 이 중에서도 전북 장수가 그래도 이제 소폭 강세를 보일 걸로 보입니다. 또 작황 부분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품질 상태는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대목을 앞두고 이제 강우가 잦다 보니까 착색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출하에 지장을 받을 정도도 있고요. 근데 네. 이 착색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성은 꽤 양호하다고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네, 좀 꾸준하게 품질 관리를 해주셔서 올 추석 우리 차례상에 좋은 사과가 좀 올려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네.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에 따라 또 이번 추석이 좀 이른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과일 구매 품목에 좀 변화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올해 추석 맞이 과일 선물 세트나 소비 경향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좀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그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사시는 소 가족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차례 문화도 좀 많이 바뀌어서 아무래도 포장 자체가 대포장보다는 소포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금년 8월부터 이제 배포장을 보면 전년 같은 경우 15kg와 7.5kg가 대세였는데 지금은 그 규격이 10kg와 5kg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연결할 곳이요. 이 소비자의 요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사과 품종을 위해서 지금 추석 연휴 특수를 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과인지 궁금하시죠? 궁금합니다.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경산시 자인면에서 그 미니 사과 루비 S를 판매하고 있는 최창호입니다. 네, 자, 수석의 대표적인 사과 품종이 사실 홍로 품종인데 지금 네. 벌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루비에스라는 사과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루비에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말씀 잘 아시네. 그 이제 미니 사과 소비 트렌드에 맞게 이제 사과 품종을 저는 재배하고 있는데요. 그 작년부터 진흥청에서 개발한 미니 사과 루비에스가 있습니다. 이 루비에스를 저는 한 3헥타르 정도 하고 있는데 보통 한 개에 60g에서 90g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큰 사과라고 할 수 있죠. 네. 화면으로 봐도요. 원래 품종보다는 조금 작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탁구공보다 약간 큰 사과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네요. 요즘 추석 준비를 좀 바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많이 바쁘신가요? 어떤가요? 예. 저는 그 루비를 8월 10일경부터 생산했는데 네. 예, 이제 9월 하순까지는 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추석 대목인데 뭐 선물 세트 위주로 좀 나가고 조금 나가고 계속 이제 포장해서 이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저장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 추석 선물 세트 이야기하셨는데요. 루비에스 이 품종이 추석 기간에도 인기가 좀 있는 편인가요?
앞으로 여기 한 2, 3년만 가면은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꼭 커야만 제수용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첫째로 이제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루비는 보통 17에서 18브릭스 나갑니다. 오, 굉장히 달겠네요. 그러네요. 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애들이 또 특히 큰 사과를 깎아 먹고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뭐 애들도 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저도 되게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사실은 크거나 좀 깎아먹기 좀 불편하고 하면은 그러니까요. 손이 잘 안 가게 돼서 좀 불편하곤 했거든요. 작은 사과라서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품종 사과다 보니까요. 출하 가격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어느 정도로 좀 거래가 되고 있나요? 저는 8월 12일경부터 제가 출하를 했거든요. 근데 평균 뭐 5만 원에서 한 7만 원 정도. 일반 그 사과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높은 편이죠. 네. 자, 이 루비에스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농사가 더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그런데 이 큰 사과 농사보다 엄청 쉽습니다. 네. 예, 이거는 큰 사과는 알 쏟기도 해줘야 되고 또 잎 소재도 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뭐 이 루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다른 대화에 비해서는 농사 짓기가 훨씬 쉽지요. 알속기 같은 게 없으니까. 그렇겠네요. 뭐 어떻게 보면 효자 품종일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예. 자, 앞으로는 또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가요? 그래 저는 지금 현재 한 3헥타르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양을 점점 더 넓혀가지고 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양을 늘릴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1인 가구 또 소가구가 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미니 사과가 계속해서 인기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추석 선물 준비하는 분들에게 루비에스의 매력을 좀 어필을 해주시죠. 아이고 루비에스는 저희도 제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첫째는 이 눈으로 한번 먹습니다. 네. 네. 너무 예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깎을 필요가 없죠. 껍질이 얇아서 뭐 나이 드신 어르신도 그렇고 애들은 특히 뭐 더 좋죠. 식감이 좋고 저장성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루비에스를 많이 좀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루비에스 많이 찾아주세요. 네, 끝까지 또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사과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 사과 수요 얼마나 좀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추석용 홍로의 수요량은 총 약 7만 톤 내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대목 기간이 좀 짧은 관계로 그 제한적인 수요가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추석 수급 물량에는 좀 문제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추석 수급 물량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오히려 걱정은 네. 추석 이후에 이 성수기에 다 처리하지 못한 물량이 더 걱정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재고에 대한 문제를 좀 걱정을 해주셨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추석 대비 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어떤 계획이 좀 준비되어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추석 과일 이제 소비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은 온라인이나 유튜브 그리고 지상파 방송 등을 통해서 기능성 등을 홍보한 소비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이제 추석 명절 기간에는 장바구니 물가 안정 차원에서 알뜰 과일 선물 세트를 농협에서 공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농협에 오시면 좋은 과일을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잘 활용해서 추석 과일 좋은 품질을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요. 농림축산식품부가요, 이 농산물 유통 정보와 바로 정보 그리고 만개의 레시피 등 누리집을 통해서 추석 성수품 구매 비용과 이 장터 정보 같은 유용한 소비 정보를 수시로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죠.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 또 추석 성수품 사과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소매가 시황도 전해드릴게요. 네, 9월 4일 수요일 소매가 시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고랭지 배추입니다.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고랭지무도 보겠습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654원에 판매가 됐고요. 어제보다 35원 상승했네요. 양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332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제와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9,409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80원 하락한 가격이었습니다. 쪽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5,048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51원 상승한 가격이었고요. 포도 거봉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3,125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70원 상승했네요. 네, 축산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8,431원에 판매됐습니다. 돼지 삼겹살은 오늘 1,936원에 판매됐네요. 돼지 목살도 보시죠. 어제보다 1,880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보겠습니다. 오늘 가격 5,208원입니다. 어제보다 오른 가격이네요. 네,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벌초가 시작이 되면서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맘때는 산란기른 맞은 벌의 공격성이 굉장히 좀 강해진다고 하니까요. 노약자들에게는 이 벌의 독이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산소에 풀이 좀 무성하게 자란 경우에는요. 사전에 벌집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벌에 쏘여서 좀 어지럽거나 얼굴이 부으면 바로 병원을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실수로 벌집을 건드렸을 때는요. 신속하게 20m 이상 빨리 좀 현장에서 벗어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스피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빨리 달려야겠네요. 네, 올 추석에 벌초나 또 성묘 가실 때 좀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김정우 팀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추석 대목장 농산물의 전반적인 시세도 살펴보면서 또 오이와 고구마에 대한 시세 정보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